오늘 소개할 고혈압 진료 지침은 2017년 미국 심장협회,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 2018년 유럽 고혈압학회 지침입니다. 혈압 분류는 전통적인 고혈압 진단 기준인 140의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지침은 대한고혈압학회와 유럽 고혈압학회입니다. 그런데 2017년 미국 심장협회 고혈압 지침에서 최초로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130의 80 이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진단 기준에 나라별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목표 혈압을 보겠습니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130의 80 이상을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표 혈압도 130의 80 미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140의 90 이상을 고혈압 진단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혈압 조절 목표도 140의 90 미만입니다. 다만 당뇨병 환자가 심혈관 질환이 있을 경우 130의 80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권고하였고, 만성 홍파병 환자가 알부민뇨가 있을 때에도 130의 80 미만으로 조절하기를 권하였습니다.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는 최초로 혈압 조절 하한치를 제시하였습니다. 혈압 조절 하한치라는 것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통해 혈압 치료를 하는 환자의 경우 혈압이 120의 70 미만으로 더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예를 보면 당뇨병 환자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30대 그리고 이완기 혈압도 70대를 유지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65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이 130 미만 또는 이완기 혈압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지침과 유럽 고혈압학회 지침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고혈압 진단 기준으로 130의 80 이상을 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30의 80 이상의 혈압을 가진 모든 사람이 혈압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130의 80 이상의 혈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10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0% 이상인 고위험군에 해당되면 약물 치료를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이 말뜻은 혈압이 130의 80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지 않거나 10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0%가 안 되는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 즉 낮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을 권하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혈압이 130의 80을 넘었더라도 심혈관 질환이 없거나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은 생활습관 조절을 통해서 혈압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럽 고혈압학회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위한 혈압 역치를 달리 제시하였습니다. 80세 이상의 성인, 즉 초고령자의 경우에는 혈압이 160의 90을 넘을 경우에 약물 치료를 고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목적은 심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데 그중에서도 당뇨나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으로 심혈관계 발생 위험이 더 높은 분의 경우에는 혈압약물 치료와 함께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이상지질혈증 약인 스타틴 같은 약도 널리 사용하도록 권하였습니다. 두 지침에서 공통되게 강조하고 있는 가정혈압과 활동혈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정혈압과 활동혈압을 혈압에서 주는 정보가 더 중요한 시기는 고혈압을 확진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고혈압 전 단계이거나 가면 고혈압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가정혈압 측정이 더 권고가 됩니다. 가면 고혈압의 뜻은 실제로는 고혈압 환자이지만은 그 고혈압의 정체가 가면에 가려지듯 진료실에서는 혈압이 높게 측정되지 않는 사람을 가면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럽, 대한민국 모든 진료 지침에서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을 강조하였습니다.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이란 고혈압을 치료할 때 한 가지 약이 아니라 두 가지나 세 가지 약을 같이 써서 혈압 조절을 더 잘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7년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을 하도록 권하였고 2018년 유럽 고혈압회 지침에서는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에게 단일 제형 복합제를 사용하기를 권하였습니다. 단일 제형 복합제라는 것은 한 개의 약 안에 두 가지나 세 가지 등 여러 가지 성분의 약이 복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를 시켰는데요. 수축기 혈압이 150 미만인 저위험군 1기 고혈압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두 가지, 세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의 고령자나 노쇠 또는 쇠약암 환자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두 가지나 세 가지 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제시하였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2기 고혈압인 160에 100 이상이거나 고위험 고혈압 환자에서는 처음부터 소량의 이제 병용요법 사용을 권하였습니다. 고위험 고혈압이라는 것은 140에 90 이상이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3개 이상 동반돼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고혈압 전 단계인 130에 80 이상인 경우에도 이미 중풍 심장병 같은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럴 경우 단일제형 복합제를 사용해서 혈압 조절을 잘 하기를 권하였습니다. 고혈압 약물 병용요법은 일반적으로는 안지오텐신 차단제, 칼슘 차단제 두 가지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약이거나 아니면 안지오텐신 차단제나 이뇨제가 복합된 약이거나 아니면은 안지오텐신 차단제, 칼슘 차단제, 이뇨제 이 세 가지가 복합된 약이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증례를 보겠습니다. 55세 남성 박 씨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최근 들어 심해지는 피로 때문에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야식으로 치킨, 콜라 등을 많이 드셨고 주로 앉아서 일하시면서 운동은 거의 못해 체중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고 계십니다. 키는 172cm인데 체중은 89kg로 체질량 지수가 30인 비만이신 상태입니다. 배도 많이 나왔고 코골이도 있고 주무실 때 무호흡도 생기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은 136에 87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지방간이 있었고 소변 검사에서 미세알부민뇨, 단백뇨가 나왔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중성지방이 300으로 높았고 LDL 콜레스테롤도 175로 높은 고지혈증 상태였습니다. 주치의는 박 씨가 호소하시는 피로가 비만과 수면 무호흡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체중 조절을 권하였습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 야식을 먹지 않고 음료수 등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도록 교육하였고 서서 일하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활동량 증가와 유산소 운동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습니다. 이분은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136에 87이었습니다. 진료실 혈압 기준으로는 대한고혈압학회와 유럽고혈압학회에서 봐서는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미국 심장협회 지침으로 보면 이미 1단계 고혈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보다 집에서 측정한 가정혈압과 24시간 측정하는 활동혈압 증가가 중풍심장병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인에서 발표된 가정혈압 측정의 의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일본인을 대상으로 가정혈압 측정으로 진단된 가면고혈압 환자를 추적 관찰해보면 진료실에서도 혈압이 높은 일반 고혈압 환자만큼 가면고혈압 환자가 중풍, 뇌졸중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진료실에서는 혈압이 높게 측정되지 않지만은 일상생활과 또 밤에 또는 아침에 혈압이 높은 가면고혈압 환자는 일반 고혈압 환자만큼 중풍심장병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측정하는 가정혈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집에서 측정하는 가정혈압이 진료실 혈압이나 24시간 활동혈압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좌심실 질량 같은 심장 상태와 더 상관관계가 있었다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 씨 같은 경우에는 비만하시고 코골이도 있고 무호흡증도 있고 배도 나오고 목도 두꺼우신 분입니다. 이런 분은 진료실에서 낮에 측정한 혈압이 140에 90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측정한 가정혈압이나 활동혈압 측정을 통해서 보는 야간 혈압은 고혈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고혈압의 정체를 가면으로 가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 가면고혈압이라고 말합니다. 가면고혈압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집에서 혈압 측정하는 가정혈압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온 후 잠깐 앉아 있다가 혈압을 측정하는 아침 혈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하는 야간 혈압도 중요합니다. 이분을 가정혈압 측정을 하시도록 교육했습니다. 이분이 집에서 측정한 가정혈압 결과값을 보면 8일 아침 평균값이 137에 79였습니다. 가정혈압으로 본 고혈압 진단 기준은 135에 85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은 수축기 혈압이 135보다 높아서 가정혈압 기준으로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전에 한 검사 결과 소변 검사에서 알부민료가 동반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분의 혈압 조절 목표는 130에 80 미만이 권고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측정하는 가정혈압은 아침 고혈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혈압을 높은 상태를 아침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아시아 고혈압 환자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이런 아침 고혈압이 중풍 같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은 아침 고혈압 관리를 위해서 작용 지속 시간이 긴 고혈압 약을 잘 드시고 복합요법을 통해 혈압 관리를 잘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과를 보면 미세 알부민료 뿐만 아니라 중성지방도 높고 LDL 콜레스테롤도 높고 코골이도 있고 무호흡도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치의는 이분을 앞으로도 가정혈압을 꾸준하게 측정하고 관리해서 혈압 조절을 잘 하고 이미 소변에 단백뇨가 나와 있는 고혈압에 따른 장기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 장기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일제형 복합제를 꾸준하게 사용해서 혈압 관리를 잘 하고 작용 지속 시간이 긴 혈압약을 써서 밤의 혈압, 아침 혈압을 잘 관리하도록 약을 처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처럼
고혈압이 있고 비만하신 분은 중풍심장병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데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흡연입니다. 따라서 금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가 필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중요하고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있는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처방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을 잘 드시고 약을 빼먹지 말고 잘 드시기 위해서 단일제형 복합제, 즉 약 한 알에 여러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약을 처방하게 되었습니다.